자, 무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온 모습을 보니까 뭔가 뚜렷하게 해야겠다라고 정해놓고 한 것 같진 않아요. 결정되지 않은 채 흘러갔던 상황, 정리가 끝나지 않았던 문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딱히 뭔가를 내가 이뤄야겠다, 해내야겠다, 뭐 이래서 한 게 목적 없이 그냥 한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한 것일 수밖에 없어, 그냥. 근데 이제 무토 스스로 느끼기에는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헷갈려 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답 없는 거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 그만두지 못하지? 책임도 버겁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답도 안 나오고 왜겠어?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뭔가 성과를 바래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슨 이유를 붙이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게 자꾸 뭔가 판단하려고 해. 판단을 자꾸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룬단 말이에요. 결정을 할 수 없고 유보된 상태로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거면 하면 돼. 아, 이게 참 상황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진로를 고민 중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전망이 좋지 않다. 그래서 막 결론을 내리기가 막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애초에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도 그만큼 좋아하고 있는 거니까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뭔가 꼭 양자택일을 하려고 하는 게 장애물이라고 나오니까 자꾸 혼자 끙끙대지 말고 멘토를 찾아가거나 조언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토 가능성 있다 이거예요. 잘 버티고 있다, 매력 있다, 카리스마 있고, 강한 사람이다, 잘 할 거다. 다른 타인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내적인 갈등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방향성과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그냥 좋아서 뭐 했던 거라면,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이제 결혼을 목표로 가야겠죠.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방향성을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야겠죠. 그리고 진로라고 한다면 그전에는 그냥 좋아서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확실하게 향후에 어떻든 간에 전망이 어떻든 간에 이쪽으로 진로를 잡겠다는 그런 고를 하고, 이게 또 관공서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공서 관련 계통의 멘토를 찾아서 조언을 듣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몰라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그쪽 계통의 업계의 사람을 만나서 한번 길을 찾아보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부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무토도 그렇고 정화의 경우도 그렇고 사실 수와 관련된 거거든요. 무토 같은 경우는 뭐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뭐 재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내용이
관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명분이죠, 명분. 명분, 신념,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뭐 준비 다 돼 있어. 과거부터 뭐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안정되게 중심도 잡혀져 있고, 뭐 실력도 있고, 내가 혼자 만들어 놓은 성과도 분명히 있고, 능력과 실력, 결과도 준비되어 있고, 출발만 하면 돼. 시작만 하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출발하려다 멈췄어. 나갈 준비 다 해놓고 잠깐만 생각을 해볼까? 이제 스스로 되묻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잠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계획도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있는데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승선이 보이는데 발이 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 왜? 방해물이 되는 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외부로 표현되는 모습이 시동이 안 걸린다. 속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왜 가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 뭔가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될 명분이 정확하지가 않다. 지금 안개 속을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변의 상황이 아직 안개 속이란 말이에요. 아직 날이 밝기 전이야. 그럼 이 난관을 뚫고 나가려면 주변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이나 여건이 따라주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자체도 나 스스로 자제를 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가야 돼. 이 안개 낀 컴컴한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타인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다 나은 거야? 이제 어떻게 움직여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괜찮아진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확신을 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화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는 이미 준비 다 되어 있다 이거예요. 나는 준비도 되어 있고 충분히 의지도 있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명분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왜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확실하다면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 이유라는 게 뭐 대단할 필요는 없어요. 유치해도 상관없고. 근데 그게 확실하게 서 있다면 이 상황을 밀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수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서게 되는 거죠. 출발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못 믿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방을 못 믿을 수도 있고요. 지금의 상황을 믿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회사를 들어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회사가 탄탄하면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결혼이라고 한다면 신랑감이 믿을만 하다면 이렇게 멈춰설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 이게 알쏭달쏭 하니까 자꾸 멈칫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개 속이라고 나왔는데 참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상황이 다른 거라서 그래서 제가 뭐 상대방이나 뭐 상황보다는 자기 신념으로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뭐 물론 뭐 여러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워낙 보면 정화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실력 면에서도 그렇고 경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시작만 한다면 잘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혼란스럽겠지만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한 달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어디론가 훌쩍 마음이 꽤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자리에 무엇을 놓아야 할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에 떠났죠? 떠났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도 이렇게 저기 이제 산으로 떠나는 분위기죠. 이건 확실히 멀리 떠난 거예요. 한번 떠났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모습을 보면 간보듯이 돌아온 거죠. 간보듯이. 다시 눌러 앉겠다라기보다는 아무렇지 않은 척 뭔가를 숨겨놓은 채, 풀어 오픈하지 않고 숨겨놓은 채 살짝 다시 와본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게 은둔자, 뭔가를 이렇게 감추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면에는 뭔가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뭐야? 싹 비우고 온 거거든요. 싹 비우고 왔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새로운 감정으로 다시 채워지는 거죠. 뭔가 싹 비우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한번 떠났다가 다시 와서 다시 채우겠다. 내면의 순수한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방해가 되는 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깊이 생각하는 건 좋지만 방해로 나왔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태도로 보일 수 있고, 왔다 갔다,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상대방들이 모를까? 이 불안함을 겉으로 표현되기에는 진중한 모습이거든요. 진중하고 자신감 있고 뭔가 생각이 깊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속으로는 다시 채우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요. 자, 이게 만약에 퇴사다. 근데 다시 돌아왔어. 사장님이 연락해서 다시 왔든 어떻게 했든, 근데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시 나갈 수도 있을 것처럼 막 뉘앙스를 풍겼다든지, 겉으로 봤을 때는 티를 안 내려고 했겠지만 사람들은 느꼈을 거라 이거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라고 끼고 있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왜 이렇게 고민을 하지? 왜 이렇게 붕 떠 있지?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스스로는 한번 마음이 떠났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시 채우느라, 다시 애착을 형성하느라 시간이 걸린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나오잖아요. 나는 지금 다시 마음을 채우느라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동안 내가 기다렸던 것만큼의 결실이 없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병화는 참아준 거야. 근데 그동안에 결실이 없었어. 이게 뭐 연애라고 한다면 병화 입장에서는 그동안 기다려줬어. 근데 상대방이 내가 원했던 것만큼 기다려줬는데도 따라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으로 보시면 다시 온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시 채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병화 스스로는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급하다. 빨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결론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유출을 했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계속 생각만 하고 이러다가 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확실하게 벗어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새 판 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겠다. 이제는 너로 정하겠다.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확실하게 나도 방향을 정하겠다. 이런 갈등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동을 동반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혼자만의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혼자만의 골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병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하얗게 불태웠다 이거예요. 열정적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달렸다 이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갔어. 상실감이 얼마나 커요.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들이 뭔가를 지키려고 했던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키려던 마음마저 소용없어졌어. 분위기 자체가 깨졌어. 내가 원하던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았을 수 있고, 사람들이 떠났을 수 있고, 방해물이 되는 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냉혹한 현실. 여기서 더 슬픈 건 내면은 굉장히 상처 입은 마음인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누구도 힘들지라고 위로하는 사람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니까. 근데 을목은 지금 내 일상의 루틴까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차라리 내가 뇌를 비우고 싶다. 만화의 장면이 그거거든요. 너무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보니까 차라리 내가 복종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너무 슬퍼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자,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래? 요즘 말투가 왜 그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놓아버린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가려져 있지만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고 있다. 울먹 왜 이렇게 슬프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게 맴돌고 있다. 무너진 기대감. 자, 지금은 타이밍을 보셔야 되고 루틴을 되찾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막힘화 같은 이 악마 같은 이 에너지에서 빠져들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내 일상의 루틴을 되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진짜 다 원망스럽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안 돌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노력하시고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올 거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제일 그래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거. 너무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많은 에너지를 하니까 때로는 좀 표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타인들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을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게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뭐 식빵에 잼 발라 먹고 여자친구랑 뽀뽀하고 뭐 원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미숙했고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뭐 나도 준비가 덜 됐고 그냥 소박했다 이거예요. 자, 근데 현재의 모습은 뭐예요? 어느 정도 이뤘어. 그걸 다 해본 거예요. 그걸 다 이뤘는데 이상해. 그걸 다 해봤더니 이상해. 되게 막 뭔가 꿈을 향해 쫓아갈 때가 차라리 더 좋았던 것 같다. 하여튼 그게 이제 자꾸 현타가 오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참 소박했다면 그걸 이루고 나니까 이게 작은 관문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겉으로 표현되는 모습이 뭐예요?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먼 미래를 내다보는 모습으로 나왔고, 내면은 뭐냐면 이 상황을 지키겠다예요. 이 상황을 지키겠다. 여기서 안 나가겠다. 여기서 버티겠다. 평온한 삶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박하게 시작했고 작은 꿈이었다면 막상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고 나니까 좀 어느 정도 현타는 와. 이게 뭐 현실적, 물질적, 체력, 시간,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게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다는 것이 되니까 원하던 걸 이루긴 이뤘는데 여전히 나는 목마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면적으로는 나는 버틸 준비는 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든 뚫겠다. 나는 발판만 있으면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근자감이 아주 하늘을 치솟죠.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발판만 깔아줘봐. 내가 아주 하늘로 날아갈 거다. 막 시동을 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뭐 안정감은 약간 부족한 거예요. 기반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흔들거리는 건 있지만, 자, 그래서 더 큰 꿈을 꾸려고 하는 건데, 지금 흐름을 보자면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뭔가 제안을 두 개 중에 고르라면 뭘 골라야 되나 망설이는 거거든요. 잡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 건데, 결과가 너무 재밌어요. 오히려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럴 때는 막 고민을 하다가 결과가 빵 하고 7개가 돼버린 거야. A야 B야 뭐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뭘 골라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때는 고민이 되다가 그냥 아예 7개가 선택지가 많아져 버리니까, 이러면 더 에너지가 솟겠죠. 이것 중에 고르라면 어쩔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래도 안 할래? 이래도 안 움직일 거야? 뭐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습을 바라보느냐? 자,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 도대체 거기서 뭐 나올 게 있다고 너 거기서 그렇게 버티고 있냐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하는 소리고, 이건 감옥만이 알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분위기 자체는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올 것도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별거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목숨 걸고 있냐라고 보고 있는 건데, 감목은 거기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본 거예요. 이미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생기 넘치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자, 모쪼록 원하시는 많은 일들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감옥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참 답답하게 나왔는데,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온 모습을 보니까, 자, 이미 마음은 굴뚝이죠. 마음은 이미 이만큼 왔어. 근데 과거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명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이미 움직였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 뭔가 다가가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데 이성적으로 막고 있어. 근데 자꾸 이게 감정이 막 움직여. 하고 싶어. 가고는 싶은데 왜 해야 되는지 명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지. 하고 싶으면 그냥 하지. 근데 중요한 건 장애물이 되는 게, 그냥 혼자 있는 게 또 편해. 그래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답답해. 근데 속으로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도 있지만, 대신에 너무 느리다 이거예요. 이유가 많아. 왜 이렇게 이유가 많아.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뭘 이렇게 눈치를 보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캠핑을 가고 싶다 이거예요. 캠핑이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방해가 되는 게,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리고 나 혼자 하면 이거 언제 텐트 치고 언제 하냐 이거지. 근데 중요한 건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혼자 이걸 다 할 생각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혼자 해. 지금 이 낑낑대는 모습이 또 이걸 또 혼자 하고 있네. 혼자 다 이걸 짊어지고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캠핑장 가면 그런 아빠들 있거든요. 이제 자기가 혼자 텐트 다 치고 요리 다 하고 그래놓고 막 짜증내는 아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던가, 아니면 화를 내지 말던가. 그러니까 내가 다 해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 주도권을 과하게 행사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 하지 말지. 이게 되게 사람 눈치 보게 만드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근데 기토 입장에서도 내가 생고생을 하는 건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여기서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이걸 다 짊어지고 한 거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참 왜 이러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움직였어. 뭔가 하고는 싶어. 이제 머리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명분을 찾고 있고, 그리고 괜히 고생할 거라는 마음 때문에 자꾸 경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가다간 부담이 커질 거라는 거고, 지금 그 기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꼬라지만 부리게 될 거다. 꼬라지. 하고 싶은 걸 시작은 하되, 이렇게 꼬라지 낼 바에야 아예 시작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 이거죠. 근데 분위기 자체가 안 도와줄 것 같아서 그래. 캠핑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마음은 움직였고, 내가 다 하지 않는 이상 같이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깔끔하게 포기를 하던가. 근데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근데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자꾸 부담스럽고 눈치 보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답답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 딱 방법은 두 가지죠. 아예 각오를 하던가, 내가 다 책임지고 이게 꼬라지 부르지 않기로 마음을 먹던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일 것 같아요. 체력 쪽으로 이런 게 다 감당이 된다면, 이걸 다 감당해낼 수 있는 한계치를 좀 올려놓는다면 감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괜히 가서 꼬라지 낼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낫고, 아니면 짐을 좀 나눠질 수 있는 방향으로 협업을 하시던지, 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직접 들으면 기분 나쁘실 것 같으니까, 이 리딩은 경금한테 상처를 거나 경금 때문에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떡해, 그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나오지가 않았어. 아무리 경금 편에서 생각해서 보려고 해도 참 그렇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나왔냐면, 자, 과거부터 현재로 넘어온 모습만 봐도 안 그래도 미숙한데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칼을 휘둘렀다 이거. 지금 처음 시작부터가 좀 황당하죠. 물론 좋게 경금 입장에서 뭐 좋게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해져. 지금 뭐 분위기 자체도 지금 뭐 공정하지 못하다. 경금 입장에서는 뭐 따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되니까 뭐 경금이 속았을 수도 있죠, 누군가한테. 뭐 눈 감고 칼을 휘두른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고 확실한 정보 없이 이러면 진짜 사람 잡을 수 있죠, 정말. 내가 잘 알아보지 않고 칼을 휘둘렀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대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썬카드 어린애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더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땡깡 부리는 거거든요. 땡깡. 땡깡도 이런 땡깡이 없어. 판단을 미루면서 끝내지도 못하고 있어. 아니 잘못 휘둘렀으면 빨리 뒷수습을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내지도 못해.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꾸 희망을 품고 있고 더 애처럼 굴고 있고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도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답이 없는 거야. 그들의 순간이 있었는데 계속 판단을 미루면서도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나 확신이 부족하다. 그러면서도 셀프 희망 고문을 막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끝낼 수 있을 때 좀 끝내야 되는데 정체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근데 외부로 드러난 모습이 어때요? 아 이제는 재미없네. 너 이제 가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관계라면 생사람 잡고 너 이제 가. 과거에는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생사람 잡고서 너 이제 가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일이라면 과거에는 굉장히 좋아했던 일이지만 내가 잘못 판단했는데 이게 너무 싫어졌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멀리 떠날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카드가 너무 얄밉게 나와가지고 경금한테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겠다.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분위기 자체가 균형이 깨졌다고 나와서 그래요. 책임, 관계, 계약, 약속, 공정함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누구 하나는 손해보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돈을 누가 가져가? 경금이 가져갑니다. 기회를 누가 가져가? 경금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좋아요. 경금이 좋다는 거예요. 기회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결과도 좋아요. 인정도 받게 되고 축하도 받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은 실컷 했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노력이 숨은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실컷 이렇게 매긴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얄밉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인정받고 축하받고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끝내지 못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죠. 이게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뜻도 돼요.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끝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모습인데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수습을 해서 새로운 걸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와 무슨 생각을 이렇게 자 보시면 아주 쉼 없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분석하느라 진이 빠질 정도로 이게 칼들이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웠을 수 있고요. 누구를 끊어냈다든지 차단을 했다든지 끊어냈다든지 그랬을 수 있는데 현재로 넘어온 모습을 보니까 이제 회복 중이에요. 과거엔 더 날카롭고 그랬지만 지나친 판단, 비판, 의심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뭔가를 뺏길까봐 무너질까봐 방어하고 있다. 이럴 때 장애 요소가 되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모든 상황을 모든 걸 통제하려는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속으로는 진짜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속으로는 꼼짝 못하고 누구 하나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연결도 끊어진 상태에 놓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야 돼. 엄마처럼 굴어야 돼. 사람들한테. 아,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혼자서 버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편도 없어. 세상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진심이었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그냥 뭐라고 지금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막말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너무 나쁜 년으로 보일까봐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너무 나쁜 년처럼 보일까봐 지금 상황이 다 끊겼잖아요. 사람들하고도 끊기고 누구랑 싸웠다고 쳐봐요. 막 같이 욕을 하고 싸웠어. 그럼 둘 다 욕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착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성공했어. 야, 이 상황을 잘 넘어갔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 작전이 성공한 거야. 다 받아주고 다 그걸 참아가면서 했던 것들이 성공한 거야.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신금 스스로도 변했다는 거예요. 엄마같이 굴려고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내면에서 뭔가 이게 진짜 봄이 와버린 거야. 웃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바뀐 거 있잖아요. 웃음을 짓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행복이 찾아온다고. 응? 이제 나쁜 년처럼 안 보이려고 했던 행동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카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그 감정들이 결국에는 여기 보이시죠?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되실 것이다. 분위기 자체는 이게 약간 우울할 수도 있고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상상을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져야 돼. 단순하게. 일단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작전이 통했다는 거. 혼자 버티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잘 버티셨고 무자월에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을 하거나 이렇게 벙찐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축하를 받는 자리거든요. 축하를 받게 되고 프로젝트에 성공을 하고 인간관계도 또 좋아지고 이게 또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 관문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어느 한 관문을 통과하고 그럴 수 있죠. 예비 신부라면 청첩장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싫어하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싫어도 웃으면서 그런 모습은 그렇네요. 과 속이 너무 다르게 나와가지고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조별과제하는 그런 모습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하여튼 근데 결론적으로는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기억에 남을 때도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결과가 좋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참 상황이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묘하게 됐네요, 이게. 자, 보시면 자,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온 모습이 이거 마치 그런 거죠. 만약에 애가 생일이야. 애가 생일인데 이번 생일에 친구들 데리고 와 그랬는데 아이가 우리 반 애들 다 데리고 와도 돼? 그런 식이 된 거죠.
갑자기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낯장부립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속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제안을 한 거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분 좋게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제안을 했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 그게 약간 충동적이었어. 좀 무리수를 던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게 참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귀엽게 자꾸 보여줘서 뭔가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말해봐.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게 상황이 너무 커진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회사에서 뭐 점심 한번 살려고 내가 쏠게 했는데 갑자기 메뉴가 다들 소고기를 먹는다고 한다든지. 분명히 마음은 진심이었어. 근데 부담감이 너무 커진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커진 거야. 충동적으로 했던 말들이 이 일이 너무 커진 거야.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부담이 되는 티를 좀 낸 거죠. 근데 이제 한번 내뱉은 말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개수가 사실 원했던 거는 관계를 좀 좋게 유지하려고 했던 것일 수 있죠. 겉으로는 이렇게 까칠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된다든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을 또 많은 짐들을 짊어지게 되는 상황일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개수의 상대방 분들이라면 이걸 넙죽 받기보다는 좀 이렇게 책임을 나눠 갖는다든지 좀 대화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응? 엄마 진짜 애들 다 데리고 와도 되겠어? 라고 한번 물어본다든지. 근데 이미 좀 싫은 티를 냈어. 개수도 이제 나의 모습이 야 이거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난 이미 지쳤고 싸울 기력도 없고 다 관두고 싶고 무기력해졌다. 근데 타인들이 볼 때는 아니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그 얘기를 꺼낼 때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이런 느낌인 거죠. 좀 창피하다. 약간 그죠? 약간 민망하다. 민망한 상황. 지금 분위기가 좀 그래요. 이게 독불장군 카드잖아요.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취소할 수도 없고 그러면 너무 내 맘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지금 이대로 그냥 흘러간다면 감정 조절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 되고 이 상태로 개수가 뭔가 약속을 했다든지 뭔가 내가 책임지기로 했던 그런 제안들이 그냥 이대로 굳어진다면 이렇게 그냥 스스로 옴짝달싹 못하는 그냥 소고기를 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냥 소고기 쏘면 되지. 그죠? 소고기 한번 쏘면 되지. 어쨌든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사안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의관 입장에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이 부담스러운 일들을 내가 다 이렇게 떠맡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참 그래요.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 이거예요.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개수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람이라면 다른 것보다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놓쳤을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책임을 지고 싶어도 외면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만회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게 좋았던 따뜻했던 이런 교류를 원하기 때문에 아예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그런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냥 진심을 전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러니까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이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멈추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목표를 더 높게 잡으면 되지. 소고기 한번 쏠 수도 있어. 근데 내 목표가 더 높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균형을 못 잡거나 이렇게 생각이 많아져서 이렇게 꼼짝 못 하거나 그러진 않지. 개수가 만약에 오빠라면 여자친구한테 그러는 거지. 친구들 다 불러봐. 오빠가 한번 쏠게 했는데 예약을 호텔로 잡은 거야. 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던 거야.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이제 약속일이 다가올수록 까칠해져. 근데 그 여자친구랑 결혼까지 갈 생각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는다면 여자친구 친구들한테 그렇게 호텔에서 한번 쏘는 게 아깝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개수 오빠들.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렇게 감정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생각 속에 갇히거나 이렇게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거나 하시진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개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는 깜깜한 밤에 길을 떠나야 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어떤 상황인지 한번 과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멀리 내다보려고 했어요.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회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뭔가를 그만두거나 할 때 이런 마음이겠죠. 뭐 한두 해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려고 했지만 이게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가지 못했고, 그리고 예상보다 기회가 또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있는 거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꽉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걸 붙잡고 있기보다는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사람, 이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내가 쥐고 있는 것마저 놓칠까봐 이제는 쉬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 임수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성실한 것도 괜찮은데,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매일 뭐 점심시간에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엔 좋아. 똑같은 시간 정시에.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성실하다 못해서 이제 의무감으로 받아들여질 때 있잖아요. 지금 임수가 스스로 생각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좋아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좀 쉬어도 되는데, 시야를 넓게 바라봐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시야가 좁아졌어. 그 원인이 이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시간 동안 자꾸 이제 기회들을 놓쳤다든지 방향을 잃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불안해져서 그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표현되는 모습이 이렇게 이 10개의 컵이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건 이게 굉장한 우울감이거든요. 우울감도 크고, 그리고 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또 한 끗 차이라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거기서 멈추지?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 보이는데 왜 하다가 말았지? 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썸을 타다가도
바로 직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되는데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야.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와서 제안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변할까봐, 내가 바뀔까봐, 이걸 놓칠까봐, 내가 변하는 게 두렵다. 뭐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타인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임수 스스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쟤 이제 뭔가 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헬스를 하더라도 한 6개월이 지나야 이게 뭔가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수의 상황이 3개월에서 5개월 넘어가는 막 그 모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루하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이 금방 나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왜 지금 계속 하고 있지? 막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보여, 그게. 이 친구가 변하고 있고 곧 좋아지겠구나라는 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임수 스스로는 잘 못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타성이거든요. 스타성. 뭔가 예감하고 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스스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뭔가 붙잡고는 있어. 붙잡고는 있지만 마음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떠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또 확신은 없어. 뭐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붙잡고는 있지만 마음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떠날 준비는 하고 있지만 확신은 또 부족해.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까봐 또 겁이 나. 뭐야 이게? 이 인간관계라면 이거 참 복잡한 거죠. 그죠? 만약에 오래된 연인이라면 상대를 붙잡고는 있지만 떠날 준비는 하고 있어. 근데 떠날 수 있을까? 확신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까봐 또 겁은 나. 안전한 상황에 머물고 싶은 마음 같은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카드로만 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 불안함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또 새로운 관계들이 나한텐 위협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순간,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떠나는 순간 진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갈 마음 먹었으면 이사를 해라.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사하는 게 낫다. 떠날 준비는 다 해놓고 이미 떠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확신이 부족해서 근데 불안해야 맞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야 그 집이 네 집이다. 그 사람이 네 사람이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다. 자, 그렇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예상보다 멀리 가지 못했어. 멀리 가보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고 지금 상황에 눌러 앉아버렸단 말이에요. 눌러 앉아버렸는데 쉬다 보니까 너무 오래 쉬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졌다 이거예요. 이제는 좀 떠나야겠다 마음을 먹어놓고도 확신이 들지 않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거든요. 보니까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인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임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